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통해서 인사드리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8년 동안 대기업 회사 생활을 버티면서 하나둘씩 사모은 저의 퇴사 방지템들, 바로 내돈내산 명품백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다른 인플루언서님들처럼 가방 종류가 대단히 많진 않지만 일반 회사원으로서 큰맘 먹고 1년에 한두 개씩 사모으다 보니까 숫자가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1탄 너무 잘 사서 뽕 뽑고 있는 아이들을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2탄 이건 좀 후회된다 싶었던 가방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가방은 요즘 저의 출퇴근 가방이자 데일리백으로 너무너무 잘 들고 있는 루이비통의 알마비비 제품입니다. 요즘 밖에 걸어다니면 정말 자주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가방을 한 3년 전쯤에 구입을 했는데 당시 구입했던 가격이 149만 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루이비통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가격이 182만 원으로 33만 원이나 올랐더라고요. 왠지 돈 번 느낌이 들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루이비통, 샤넬, 디올 모두 프랑스 기업인 LVMH 소속의 브랜드인데요. 요즘 이 브랜드들의 인상률이 심상치 않고 또 그만큼 자주 인상하는 것 같아요. 샤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세 번 인상할 때도 있고 루이비통도 한두 번 이상은 꼭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알마비비를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구입한 알마비비는 다미의 패턴인데요. 흔히들 아시는 이 바둑판 무늬입니다. 이 알마비비는 모노그램이나 에피 소재도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미의 무늬를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이시는 손잡이나 스트랩 부분만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캔버스를 가죽 느낌으로 코팅해둔 재질이라서 수분이나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무게도 많이 무겁지 않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한 3년 정도 정말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보시다시피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흔히들 명품백은 모서리 마모가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 알마비비한테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수납 공간이에요. 이 지퍼가 좀 불편하시다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딱히 불편한 건 잘 모르겠고, 이렇게 열어보시면 수납 공간이 정말 넉넉해서 이것저것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내부 안감이 이렇게 빨간색이라서 여자분들이 보통 립스틱 같은 거 많이 흘리시는데 그런 게 흘러도 큰 타격이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알마비비는 이렇게 토트로도 들 수 있고요. 또 숄더끈이 있어서 옆으로 매거나 아니면 이렇게 크로스로도 멜 수 있는 아주 휘뚜루마뚜루 가방입니다. 이 알마비비가 좀 흔해지긴 했는데 그만큼 가성비가 정말 좋고 어떤 옷에나 잘 매치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명품백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방은 요즘 정말 더 핫해진, 매장 입장조차 어려워졌다는 샤넬 제품인데요. 바로 이 샤넬 보이백 스몰 사이즈입니다. 제가 이 가방이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서 오픈런도 5번 정도 했는데요. 그때 정말 마음고생도 너무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서 결국에는 리셀러분에게 피를 주고 구입했던 제품입니다. 보이백 미디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 자주 들어오는 편인데 이 스몰 사이즈는 샤넬 코리에서 바잉 자체를 적게 하다 보니까 매장 직원분들도 1년에 몇 번 못 보는 유니콘 같은 아이템입니다. 1년 전에 이 제품 구입할 당시에 매장 가격이 601만 원이었는데요. 그때 미디움 사이즈는 657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샤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614만 원으로 13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어쨌든 리셀한 프리미엄 가격 이상은 번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샤넬도 소재가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데 램스킨, 카프스킨, 고트스킨 등 나오는데 이 제품은 제일 인기가 많고 보편적으로 많이 사시는 캐비어 소재예요. 캐비어 소재를 선호하신 이유가 가죽이 이렇게 캐비어 알처럼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하고요. 이렇게 윤기가 돌아서 존재감도 정말 뿜뿜인 아이입니다. 근데 제가 캐비어 소재라고 마음 놓고 좀 막 들었더니 결국에 모서리가 살짝 까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발견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방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렇게 가방 스트랩이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옆으로 멜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한 줄로 해서 크로스로도 멜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많이 매는 것 같아요. 이 보이백의 한 가지 특징이 이렇게 체인이 두꺼운 스틸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초창기에 보이백 사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체인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손이 잘 안 간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최근 몇 년 전에 이 점이 보완이 돼서 체인이 많이 가벼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좀 무거워 보일 수도 있는데 가방을 이렇게 내보면은 무게감이 거의 없는 수준의 무게입니다. 이 보이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캐주얼하면서도 꾸안꾸 느낌을 내고 싶을 때 가방을 크로스로 자주 메고 나가는데요. 그래도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수납 공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방 폭이 20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휴대폰도 겨우 들어가는 사이즈고 그마저도 휴대폰 커버를 씌우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고 카드만 좀 넣는 편이고, 에어팟이나 립스틱 그 정도 들어가면 꽉 차버려가지고 집을 최대한 간소화해야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게 구한 아이고 그만큼 착용했을 때 포스가 있는 제품이라서 저같이 미니백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추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도 마찬가지로 샤넬 제품입니다. 바로 영원한 예물 가방 샤넬 클래식 미디움 사이즈, 일명 클미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가방이 처음 샤넬이 입문한 백이었고 또 남편한테 프로포즈 선물로 받은 가방이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제품입니다. 클미는 예물 가방으로 워낙 많이들 구입하시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가면 클미 동창회를 볼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가방이지만 이렇게 실제로 보시면은 정말 비싸 보이고 또 그만큼 예쁜 가방입니다. 3년 전 구입 당시 가격이 652만 원이었는데요. 오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격 확인해 보니까 864만 원이더라고요. 지금 200만 원이 넘게 오른 상황인데 제가 좋아하는 가방이긴 하지만 당시에 800만 원대였으면 구입을 좀 더 망설였을 것 같아요. 이 가방 마찬가지로 좀 전에 보여드린 보이백이랑 같은 캐비어 소재이고요. 사이즈는 가로가 25cm 정도 돼서 물건도 넉넉하게 잘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 이렇게 작은 포켓이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한번 좀 찾아봤더니 샤넬 코코 여사님이 이 포켓에 러브레터를 넣는 용도로 만드셨다고 해요. 내부를 보여드리자면은 내부는 이렇게 버건디 색깔로 되어 있고요. 내부에 이렇게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나름 이것저것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여기에도 작은 포켓이 있습니다. 클미 사실 때 세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보통은 엠보, 광택, 대칭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일단 엠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넬 클미의 상징인 이 퀼팅 디자인이 이 퀼팅이 탄력 있게 엠보가 잘 들어갔는지 이 엠보가 꺼진 곳은 없는지 잘 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 광택 같은 부분은 샤넬 생산 번호대에 따라서 이제 가죽이 다르기 때문에 매트한 번호대도 있다고 해요. 그런 점은 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매장에서 광택이 좀 있는 제품을 고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 대칭 부분인데 이렇게 양쪽이 기울지 않고 수평이 잘 맞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런 걸 잘 몰라서 일단은 빨리 데려오긴 했는데 약간 들다 보니까 변한 건지 몰라도 대칭이 살짝 이렇게 한쪽으로 기운 모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용 방법은 이렇게 두 줄로 맸을 때가 제일 예쁘긴 해요. 이렇게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두 줄로 매시다 보면은 팔이 이렇게 자꾸 닿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줄로 들고 나갔다가도 결국에는 밖에서 이렇게 한 줄로 해서 길게 매게 되면은 팔에도 걸리지 않고 편하게 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뭐 연예인분들이나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서 이 클미를 크로스로 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체구가 있는 편은 아닌데 크로스로 해보면 이렇게 좀 짤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짤뚱한 느낌이 나서 절대로 크로스로 메고 나간 적은 없는 가방입니다. 가방 하면은 생각나는 게 오픈런을 보이백 사려고 한참 했을 때 새벽에 보면은 매장 앞에 혼자 줄 서 계시는 남자분들을 좀 자주 봤어요. 대부분 와이프나 여자친구 선물 사러 오신 분들이 많이 보이던데 제가 살 때만 해도 이 클래식백이 예약이 돼서 저는 한 4개월 만에 압구정 갤러리아에서 연락을 받고 구입을 했는데 요새는 예약제가 아니다 보니까 더 사기 어려워진 것 같더라고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작년 여름에 내려온 너무너무 예쁜 아이인데요. 바로 디올의 시그니처 가방인 레이디 디올 스몰 사이즈입니다. 당시 제가 레이디백에 한참 꽂혀 있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갑자기 가격 인상이 50만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뒷북으로 구입을 했던 제품입니다. 당시에 56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현재는 한 번 더 인상이 돼서 580만원이더라고요. 제가 산 제품은 아이언 그레이 색상인데요. 당시에 파드 색상이라고 핑크 베이지 톤도 있었는데 한날을 고민하다가 그레이 색상으로 힘들게 결정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아이언 그레이 색상 너무너무 만족하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파드 색상이 화사하고 예쁘긴 한데 아무래도 이염이 될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디올 매장 직원분들도 그레이가 디올의 시그니처 컬러이기 때문에 강추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음을 그레이로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시다시피 레이디 디올은 램스킨 소재입니다. 가끔 시즌백으로 카프 스킨도 나온다고는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램스킨으로 된 제품이고요. 이 맨들맨들 이제 부드럽고 광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가방인데 램스킨의 특성상 이렇게 모서리가 까지거나 스크래치가 나기 쉽기 때문에 제가 늘 품에 품고 다니면서 아주 아껴주고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그리고 스몰 사이즈를 사시면 이렇게 마이 ABC 디올 백이라고 해서 스트랩에 끼울 수 있는 참을 3가지 주거든요. 예전에는 이 3가지 다 큐빅이 들어간 참을 고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살 때는 또 규정이 바뀌어서 큐빅이 들어간 참은 딱 1개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CD가 된 이렇게 큐빅 참 하나하고 나머지는 에나멜과 로즈 문양의 금속 참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레이디 디올을 매실 때 저는 보통 이렇게 토트로 많이 메고 다녀요. 이렇게. 근데 핸들 부분이 좀 이염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다 디올 미차, 스카프를 감아주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차 감는 것보다 이렇게 깔끔하게 드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좀 팔이 아플 때는 이 스트랩을 이용해서 이렇게 크로스로도 멜 수 있는데요. 스트랩이 가방 대비해서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크로스는 웬만하면은 잘 쓰진 않고 토트로 매는 게 가장 예쁜 가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내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예전에는 이 부분이 지퍼로 돼 있어서 이 지퍼를 열고 닫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손 부분이 좀 다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여닫이로 쉽게 모양이 변형되어 있고요. 내부를 살펴보시면 공간이 아주 넓진 않지만 그래도 이 가방 자체가 높이가 있다 보니까 뭐 지갑도 들어가고 화장품, 휴대폰 뭐 이것저것 다 넣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저는 이 레이디 디올백이 램스킨이라 보니까 강무너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부에다가 이렇게 이너백을 사서 넣어 놨습니다. 같은 색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딱히 강무너짐이나 이런 마모된 부분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이 레이디 디올백은 소장 자체만으로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아이고 보기만 해도 좀 배가 불러지는 그런 아이인데, 아무래도 램스킨이다 보니까 항상 조심조심 들어야 되고 위험에도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레이디백을 메고 갔다 온 날에는 집에서 항상 어디 다친 곳이 없는지 여기저기 꼼꼼히 보면서 괜히 노심초사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디올 창 부분이 서로 금속들이 부딪히면서 스크래치가 많이 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사전에 인터넷에서 스크래치를 방지하기 위한 참 모양과 똑같은 스티커를 붙여놔서 흔들려도 스크래치 걱정이 없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레이디 디올백이 워낙 클래식한 제품이라서 하나쯤은 꼭 소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루이비통의 페이보릿 PM 사이즈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이 제품이 단종되었더라고요. 제가 구입한 이 PM 사이즈가 먼저 단종이 되고 MM 사이즈도 나중에 단종이 된 걸로 보여요. 근데 개인적으로 정말 루이비통에서 가성비가 좋고 활용도도 정말 높은 가방이기 때문에 단종된 게 정말 아쉬운 제품입니다. 아마도 루이비통에서 이 제품이 워낙 대중적으로 잘 팔리니까 다른 상위급의 라인을 판매하려고 전략적으로 단종을 시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아이는 대략 7년 전쯤에 프랑스 파리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당시에 국내 판매가가 한 100만원 정도 했는데 이 제품을 현지에서 텍스 리펀까지 받아서 67만원에 득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언니한테는 MM 사이즈를 사다 줬는데 그건 한 85만원 정도 주고 샀었고 국내 가격은 13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제품을 계기로 다미의 패턴에 제가 입문을 하게 됐는데 7년이 지났지만 전혀 사용감이 없고 마모된 것도 없어서 요즘에도 간단히 외출을 할 때 자주 메고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로고가 새겨진 금속 부위가 이렇게 평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돌아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부딪히면서 스크래치가 다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67만원 주고 사서 있는 뽕 없는 뽕 다 뽑은 아이고요. 여행 갈 때도 이 크로스를 메고 다니면서 핸드폰, 여권, 지갑 다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단종된 게 정말 아쉬운 제품이에요. 오늘 이렇게 내돈내산 명품백 만족템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후회했던 아이템과 또 가성비 좋은 가방 소개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